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김치협회 이하연 회장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발효 전문가 포럼에 김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치의 기원 및 대내외 이상이 있습니다. 김치의 기원은 삼국시대로 가야 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의 파오차이, 일본의 쯔케모노와는 다른 식품입니다. 특히 김치는 식품의 5가지 기본 맛에다가 젓갈로 인한 발효의 훈향을 갖춘 한국 특유의 발효 채소 식품입니다. 이러한 김치는 한반도의 기후와 계절, 생활 환경 및 식습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상품 김치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해외 수출도 증가하여 경제적, 산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치 대내외 위상은 김치는 2001년도 코덱스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고 2013년에는 김장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으며 세계적인 위상뿐만 아니라 식품 영양학적 가치로는 미국 건강 전문지인 헬스 매거진에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치의 영양성분과 유산균이 코로나로 인한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프랑스 장 부스케 교수의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세계적인 건강 발효식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K 콘텐츠인 K-팝, 오징어 게임, 미나리, 기생충 등의 인기로 인해 라면, 김치, 떡볶이 등 K푸드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치 산업의 동향을 보면 생산 및 소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1인당 1일 평균 김치 섭취량은 2008년도에는 80g에서 2018년도에 63g으로 연평균 2.22g씩 29%씩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국내 상품 김치 생산량은 2020년도 기준 468천 톤을 생산했습니다. 1조 3,413억 원을 판매하여 연평균 1.3%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수출 동향을 보면 2021년도 김치 수출액은 해외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도 증가로 일본, 미국, 대만 등에 1억 6천만 부를 수출하여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김치 무역 수지도 12년 만에 흑자 1,900부를 기록했습니다. 김치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은 이처럼 김치의 대내외 위상과 산업적 위치를 살펴본 바와 같이 김치는 온 국민의 모두의 힘으로 일궈낸 값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므로 후대에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김치 제조업체, 정부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 현안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첫째로 고품질의 김치를 생산해야 됩니다. 김치업계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비위생적인 원료를 사용한 문제를 반면 교사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김치 원료를 더 세심하게 선별하여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원료는 사용하지 않으며 해썹에서 정한 기준과 위생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임직원의 품질관리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김치 산업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합니다. 김치 소비의 감소는 원료의 공급처인 국내 농업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김치 제조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산업 구조로 주요 공정의 노동 생산성이 낮은 문제와 주원료인 배추의 가격 폭등으로 인해 원료 수급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김치 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 설비의 자동화,
현대화 지원과 더불어 저온 저장 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사전에 고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김치 소비 확대입니다. 국내 상품 김치 판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국민 전체 김치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양적 확대에 의존한 접근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 여건 변화와 소비 트렌드, 나트륨 과다 섭취 우려 등을 반영한 다양한 김치를 개발하여 제품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간편화, 소형화를 고려한 제품 다양화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 수요계층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 방과 후 수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복합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수도권 등 소비지의 김치 체험, 교육 체험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치 수출 확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수요에 기댄 김치 산업 발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김치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브랜드화 및 해외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여 최근의 수출 증가세를 중장기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치가 세계적인 식품으로 되면서 한국에서 수출한 김치, 해외 현지 또한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김치가 해외 마트에서 같이 진열되고 있어 한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김치협회에서는 한국 김치의 브랜드 파워 향상과 허위 표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김치의 국가명을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20년 김치산업진흥법에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세계 각국에서 김치의 날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1년 8월 23일 날 제정했고 버지니아주에서도 2월 9일 날 지난 2월 9일 날 제정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22년 2월 17일에 제정하였고 아르헨티나에서는 국가 기념일로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람 불 때 노저우라는 속담이 있듯이 K김치가 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적인 식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김치 제조업체 그리고 온 국민이 합심하여 대한민국 김치가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고 후대에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자 소금 누룩 읽는 마을 대표 이인자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에 대해서 발효식품에 대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발효식품에 대해서 자료나 그런 내용들은 각 대학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되고 발표된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경쟁력을 마케팅 그리고 이 발효식품을 어떻게 그 세계화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K-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보도를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K-푸드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엄청나게 세계화가 된 우리 한국 음식에 대해서 발효식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음식 문화까지도 지금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대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매스컴의 영향으로 드라마라든지 어떤 방송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고 세계에서도 이러한 음식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웰빙 푸드라는 단어가 나오며 건강식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이러한 흐름을 타 한국 발효식품이 어떻게 해외에 진출하고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는 간단하게 그 방안으로서 각 나라의 발효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 발효식품을 접목시킬 방법을 모색해서 현지 식품의 한국화 진행을 이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발효식품을 각 나라의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시장에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는 방안 한 가지와 세 번째로는 한국 발효식품 막 그대로 현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례로 우리나라 발효식품이 제가 경험에 의하면 구마모토 미사토조에 있는 축순하고 아스파라가스 특산물이 대량 생산이 되지만 소비 방안이 없어서 그 특산물 소진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 발효식 전문가를 초빙하여 죽순 김치, 아스파라가스 김치를 개발하여 관광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 한국 발효식품의 현지 방안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로서는 우리가 외국에서 그 나라의 발효식품이 아닌 외국의 발효식품을 들여와서 자기 현지화시키는 작업하는 가장 가까운 신뢰로 중국의 탄탄면이라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중국의 탄탄면은 국물이 없는 요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요리인이 일본인 배우자를 만나 그 배우자가 일본인들을 그 미소시루 우리 한국말로 했을 때 된장국을 매일 같이 먹는다 하여 일본식 문화를 접목시켜서 만든 것이 일본에서 파는 국물이 있는 탄탄면으로 일본에서 대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에서는 국물이 있는 탄탄면이 기본적인 탄탄면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원조 요리였던 국물 없던 탄탄면은 국물 없는 탄탄면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중국에서 건너와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례로 우리 김치가 처음에는 이제 김치가 전통 그대로 김치가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무치화되면서 일본 자기 식문화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그럼 지금은 또 중국에까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가 이 김치 그대로의 김치뿐만 아니고 김치로 파스타를 만든다든지 햄버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세계화할 수 있으며 우리 김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서양 음식에 접목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제가 이제 누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누룩이 우리 식문화 산업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룩은 발효식품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종알입니다. 그러나 국내 누룩 산업은 아직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누룩이라고 하면 그림과 같은 누룩이라 하면 밀누룩이 전부였으며 이 밀누룩은 오랫동안 한국 발효식품의 발효조력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누룩 산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국내에서 새롭게 소개된 쌀누룩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쌀누룩은 식산업의 총알로 삼아 누룩 제조를 하나의 누룩 발효 산업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쌀누룩이 전체 식산업의 3분의 1이 이 쌀누룩으로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쌀누룩은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비자의 친화적인 누룩으로 가정의 식탁이나 웰빙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발효식품이 국민 건강 및 식생활을 이롭게 한다는 홍보 부족도 좀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온화한 기후의 습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미생물을 식생활에 활용한 발효식품이 발달했습니다. 우리 발효식품에는 김치, 물김치, 된장, 고추장,
절임 음식 등게장에서부터 막걸리, 식초, 홍어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통 발효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발효식품 선진국입니다. 한국이 발효식 문화의 선진국임을 홍보하고 우리 발효식 문화를 보존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발효식품에 대한 장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인체는 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이라는 자연 치유력으로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은 자연 면역과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항해서 얻어지는 획득 면역력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병에 걸리기 쉽지 않습니다. 면역세포의 대부분은 백혈구이며 특히 백혈구의 약 35% 차지하는 림파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림파구에서 만들어지는데 발효식품은 장의 T세포의 활성화 및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거트, 치즈, 미소된장, 소요간장, 낫또, 절임 음식, 물김치, 김치 등은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내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T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실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품은 면역력을 업시킨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발효식품에 접목시켜서 세계화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명성 발효연구소에서 소장 맡고 있는 김명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K푸드 중에 우리 전통 발효식품,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전통 발효식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 발효식초가 글로벌적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데서는 어떤 시간적인 가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도대체 발효식품이 왜 좋냐라고 여쭐 때, 식품공학적으로나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미생물의 대사물질, 영양성분, 흡수, 기타 등 표현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발효식품이 어떤 원물이 있을 때 그 원물을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인 변화를 위해서 좋은 것은 이제 좋은 음식,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원물을 갖다가 발효를 시키면, 퍼멘테이션 발효를 시키면 걔는 프리미엄 푸드가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제 일례로 우리가 어떤 포도라네를 봤을 때, 포도라네를 그냥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뭐 생물전환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주스가 되잖아요. 이제 주스 자체도 충분히 좋은 음식인데, 이 포도를 갖다가 발효를 시켰을 때 우리가 와인이 되고, 또 다른 와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식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와인이나 식초 요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그 가치나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데, 우리가 주스가 이 시간이 뭐 5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또 와인 자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를 측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발효식품들은 분명히 좋은 음식을 넘어서서 프리미엄 푸드가 된다. 그거에 대해서 시간의 이 가치가 분명히 역할을 한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이제 제가 오늘 그 중에서 와인이나 기타 등을 빼고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식초, 이 부분에 말씀드릴 텐데, 식초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합니다. 그 내용이 유럽처럼 원물을 착즙을 해갖고 그 물에다 그 착즙된 그 액을 오랜 시간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비네거라는 그 식초 여러 부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제 있을 테고, 또 두 번째로 원물에 우리나라 전통 발효처럼 쌀이라는 곡물에다가 누룩이라는 효소와 효모 작용을 일으켜서 이제 술이 되고 그 다음에 식초가 되는 이런 과정. 그 다음에 또 막 계속 발전을 하면서 그 식초가 돼 있는 거예요. 원물에다가 그 식초를 이제 저는 이제 접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접종을 해가지고 좀 더 시간적으로 단축시켜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원물 자체에다가 미생물이 먹이로 쓰는 이제 당 중에서 포도당 그 자체를 액상으로 줬을 때 원물에 있는 미생물들이 효소들이 먹고 당부터 분해해가지고 알코올, 초산까지 내는 그런 원물 발효 이런 식의 다양한 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인 다름입니다. 기술적인 이제 계속 진화하면서 시대에 맞게 어떤 발효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 내용인데 가장 이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포도라는 애 자체를 대표적으로 포도 식초 그러면 우리가 포도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다 인정이 되고 알아먹을 만한 또 그 가치까지도 인정하는 발사믹 식초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발사믹 식초가 대표적일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초 이러면은 항상 곡물을 활용해서 그 곡물 중에서 쌀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누룩을 같이 물하고 서로 혼화시켜서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정점이 있는 하나가 이제 식초 이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이렇게 동양권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곡물 발효 식초죠. 그래서 크게 유럽 쪽에서는 발사믹, 또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캐나다나 미국 쪽으로 가면은 사과를 또 원물 발효하는 사과 식초도 동양 쪽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삼국들 보면은 다 곡물 발효 식초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 원물을 다루는 기술적인 내용의 다름에 있어서 식초의 다양성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주제에 맞게 우리나라 발효식품의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고민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다. 뭐를 알고 있냐 우리나라 발효식품에 대한 가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치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인지도를 더 갖게 했을 때 분명히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변인들이 유럽이나 이렇게 갔을 때 발사믹 식초를 구입해 왔을 때 굉장히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거나 혹은 그 발사믹 식초에 대한 가치의 부분에서 그냥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가 항상 발사믹 식초에는 연도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30년, 20년, 50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도하고 똑같이 같이 뒤에가 따라오는 뜻이 얼마다. 이거는 얼마다. 그런데 숫자를 보고 50년대 이 50년대 얼마다. 그 얼마라는 가치 부분이 양, 가격, 시간 이게 니꼬르 형계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치는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유럽에서 온 거에 대한 우리도 모르게 그 가치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렇게 그게 문화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발사믹 식초는 또 요리를 그 요리 중에서도 일품 요리를 소화해내는 전문 셰프들이 또 요리에 이걸 녹여냈을 때 이제 이 빛을 더 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 유럽 여행 갈 때는 이제 오크통을 오크통 보는 것 가는 것조차도 오히려 유럽 여행의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유럽 여행 갔을 때 또 다양한 와이너리도 보지만은 발사믹 식초를 제조하는 시설 보는 것도 또 유럽의 여행으로 가게 되는 목적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가치를 두느냐? 우리나라에서 전통 발효식품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자라는 다양한 방안을 내는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항상 따라가기 바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니 이때 빨리 물 좋았으니 노져라. 그래서 이때 빨리 막 내자 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비드 이 팬데믹이 있을 때 김치가 썩어간다? 발효식품은 썩은 게 아니에요. 발효식품은 부패가 아닙니다. 썩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발효식품은 그 자체가 장점을 살려서 오히려 그게 더 가치가 붙여져야 되는 거고 이 식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가는 건데 어쩌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 경쟁을 갖기 위해서 빨리 급하게 얼마나 공학적으로 빨리 해석하고 얼마나 공학적으로 빨리 만들어내느냐 그렇게 해서 얼마나 시장에서 지금 빨리 막 밀어 넣느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한 가지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것이 다시 한번 90년대처럼 2000년 초반처럼 이런 슬로건이 다시 한번 지금 2020년이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식초 그러면은 그럽니다. 저가 이제 식초를 만들다 보면은 식초는 8대2로 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거 식초처럼 만들어 놓은 걸 식초라고 드시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이 식초가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좋다. 그리고 좋으니까 외국 것은 더 좋고 우리나라 것은 별것처럼. 왜 그러냐? 식초가 좋다 하니 가치보다는 먼저 수익 구조를 생각해 보니까 몇 시간 만에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발효식품은 우리가 시간이 기다림의 미학, 시간이 주는 선물, 미생물의 결과물들이라고 표현은 다 했는데 얼마나 빨리 내느냐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어떻게 돼야 되냐. 식초를 좋다고 먹었는데 어떻게 되냐. 8대2고 공식이 돼버렸어요. 물 8에 식초 1을 넣고 먹어라. 그렇게 안 먹으면은 입안이 난리가 나고 위가 난리 나는데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발사믹 식초를 20년 돼서 숙성 기간을 거쳐서 발사믹 식초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나라 식품공학에서는 6시간 만에 해석을 했습니다. 6시간 만에 위로의 발사믹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되는 게 요즘에 기사거리가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식품공학의 모든 그 공학자들이 붙어서 6시간 만에 만드는 발사믹초는 신문 기사줄 한 주들이 끝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의 시간에 기다림의 가치를 넣는 발사믹초는 없어서 못 팔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온 발사믹초는 실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드는 발사믹초는 100병인데 우리가 선물로 받은 발사믹초는 1000병이 넘죠. 나머지 900병은 우리가 바람에 의해서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식초 같은 경우도 제대로 미생물의 발효라는 의미를 살려서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프리미엄 푸드가 되는데 이런 식초들은 발사믹 식초 물에다가 8대2로 희석해 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식초도 8대2로 희석해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 부분을 좀 높이고 발효식품의 의미를 더 살렸을 때 글로벌 경쟁력을 갖지 않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가치 부분에 분명히 가치만 두면 되냐.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그 역사의 흐름만큼 김치, 장류, 다양한 술, 식초부터 다양한 발효식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우리가 소위 요즘에 말하는 국뽕처럼 우리 것이 좋아라고만 했을 때 그게 경쟁력을 갖느냐. 또 저는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가 뭐가 있어야 되냐. 그 가치 부분에는 정말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맛이나 음식으로서의 가치도 있어야 됩니다. 음식에 있어서 가치는 영양 성분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모든 소비자들이 구매한다는 건 맛이거든요. 맛에 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영양까지 있을 때 요즘 시대에 맞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내용에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식초에서 갖는 정통 발효식초라고 하는 누룩에 있는 효소하고 효모하고 그 기작을 통해서 나온 식초들은 우리나라 전통 식초지만은 필수 아미노산이 갖는 다른 재료에서 없는 필수 아미노산의 성질을 함유할 수 있는 그런 식초는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점은 또 있습니다. 그 단점이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누룩이 갖는 아주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쿰쿰한 향, 그 향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거 부분을 받아들였지만 좀 더 우리 것이 세계화 되는데 문제가 없을 때 그 향도 외국인들이 어떤 스멜이 아니고 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향에 대한 제약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누룩을 넣을 때는 분명히 곡물 식초에는 누룩이 들어가야 곡물의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저분자로 된 다음에 그게 알코올 초산까지 넘어가는 게 맞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다양한 재료들 그중에 우리나라에서가 있는 재료들 심지어는 각종 약용 작물들이나 과채수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식초가 됐을 때는 누룩이 안 들어가도 식초가 분명히 가능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누룩이 안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테크닉적으로 보면은 누룩에 들어가 있는 효소나 효모가 쉽게 말해서 배추를 발효시킨다 했을 때 배추에는 누룩이 들어가서 작동할 그런 탄수화물 구조가 많이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룩이 안 넣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배추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만 가지고도 발효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방법이 좋냐? 그게 익스트랙션, 추출을 하면 됩니다. 배추가 가지고 있는 성상, 성분, 색, 향, 맛 이것을 추출해서 하는 발효인데 그게 우리가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 있는 차를 할 때 녹차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과 맛, 색상, 성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념을 하느냐, 어떻게 덮느냐, 누가 어느 수종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그 녹차의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품질이 다르니까 가격이 다르게 붙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는 초창기, 지금은 점차 밝혀지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우리나라밖에 없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가 있는 황칠나무처럼 굉장히 이렇게 약성이 뛰어나고 활용도도 뛰어난 이런 황칠나무 같은 걸로 어떤 가공품을 한다고 할 때 저는 식초를 가장 추천을 하거든요. 황칠나무가 가지고 있는 색이나 향이나 맛, 성상을 추출해갖고 빼내서 이 자체를 발효를 시켰을 때 황칠나무 식초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녹차를 차로만 마시던 부분을 우리는 요걸 갖다가 식초까지 만든다. 그래서 그 식초가 가장 실론티처럼 지금 미국에서 아까 우리 교수님이 발표하신 대로 콤부차가 미국에서 우리 발효식품이 굉장히 인기 있는 걸로 김치하다보 나오는데 그런 콤부차의 원료가 쉽게 말하면 녹차를 발효시켜서 홍차로 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녹차도 추출해서 식초로 만들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메밀이나 귤, 오미자, 사과, 배, 다양한 지역의 모든 지역의 특산물들, 지역의 농산물들을 가공할 수 있고 그 지역의 농산물들이 각각의 향이나 맛이나 기능, 성상을 각각의 따로따로 갖고 있으면 그 자체 하나가 분명히 경쟁력이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제조 기술이라고 그러면은 추출하는 방법에 분명히 경쟁력을 가질 거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해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다양성을 갖습니다. 김치가 300가지가 넘는 다양한 김치, 술이 300가지가 넘고 우리나라에서는 각각의 이 가양, 집에서 뭔가를 만들고 집에서 뭔가를 비과하는 이런 가양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독일이나 벨기에의 다양한 맥주처럼 우리나라 김치도, 우리나라의 술도, 우리나라의 식초도 굉장히 다양성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제도화시키고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특산물들,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들을 가공하고 발효시키고 하다 보면 저희가 다양한 것 나오지만은 식초도 분명히 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데 식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황칠나무나 영암에 있을 때 무화과, 곡성의 토란, 경북의 사과, 장수의 오미자, 이런 포도, 영동의 포도 이런 것들이 그냥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해가지고 그 지 색과 지 향과 지 맛을 조금 희석되는 것보다 이 원재료 자체를 추출해서 식초까지 보냈을 때 분명히 저는 이 또한 경쟁력이 된다라고 말씀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는 감식톱 제약에서 각종 이제 약용 작물들, 약용 식물들, 그 다음에 과채수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다양성이 갖게 되면 식초 자체가 갖는 기능성을 떠나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발사믹 식초처럼 음식에다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 중에서 각종 소스 개발한 데는 천연식초 같은 경우는 희석이 되는 게 아니고 중화가 됩니다. 희석이라는 단어는 아세트산이 주종일 때 뭔가 양의 비율대에서 옅어지는 건데 중화라는 건 성질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소스 개발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고 특히 샐러드 드레싱 소스 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깜짝 놀라는 거죠. 신맛을 좋아하지만 과하지 않는 신맛. 그래서 당산비가 딱 어울리게끔 만들어낸 드레싱 소스. 그 다음에 천연 음료. 천연 음료는 놀랍니다. 콤부차를 너무 쓰죠. 이런 것이 경쟁력을 갖는다. 그렇게 우리가 청국장이 갖는 그 냄새치를 일본은 나또 키나제 그 균을 접종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국장에 갖는 성질은 같고 비슷하지만은 냄새 자체가 없으니까 세계 3대 발효식품에 갈 수 있었듯이 우리나라 천연초도 누룩치만
누룩심한이 관여하지 않는 식초를 한다 하면 이 또한 세계적인 발효식품으로 경쟁력을 갖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경쟁력을 가질 때 반드시 식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초에 대한 성적 검사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적 검사는 쉽게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받는데 거기에 대한 색, 그 다음에 뭐 보존료,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총산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총산의 외부 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검사를 다 3개월에 한 번씩 받게 되는데 이런 성적 검사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초가 성적 검사를 받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갖는 경쟁력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나라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을 갈 때 유럽의 오크통을 보기 위해서 유럽의 숙성설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여행을 가듯이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갖는 매력 중에 하나는 장독대입니다. 장독대가 어설프게 될 때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만큼이나 역사만큼이나 길게 가지고 있는 장독대가 가장 자연하고 잘 어울려 있었을 때 자연하고 가장 잘 어울리고 장독대가 갖는 매력은 뭐냐? 자연에 있는 균을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처럼 선진국처럼 어떤 균을 접종해서 특정 균의 어떤 단일균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맛이 단조로운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의 가장 큰 특징은 복합성이거든요. 아주 멀티적인 맛입니다. 그런데 이 장독대를 활용했을 때 그것이 외국인들한테 하는 경쟁력이 또 하나 갖는다. 그런데 장독대라고 해서 올바른 성적 검사나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장독대에 갖는 역사성에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의 장점들을 다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있대. 여기에 나온 결과물들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성적 검사는 반드시 통과하고 그래서 다양성을 갖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한국이 갖는 색이나 향이나 맛 이런 품질들을 분명히 경쟁력이 가져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저희 집 마당 사진입니다. 지금 마당 사진인데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하기 전에는 저희 집이 서울에서도 굉장히 300km가 넘게 떨어진 굉장히 우리 그 최말단은 아니지만 땅끝에서 불과 최고의 땅끝의 마지막 지역인 땅끝하고 저희 영암하고는 1시간 거리입니다. 굉장히 접근동이 낮죠. 그런데도 코로나 이 코비드가 오기 전에는 굉장히 유럽에서나 일본, 중국, 세계 각국에서 요 장독대를 보러 왔습니다. 요 장독대를. 분명히 경쟁력이죠. 단 중요한 것은 한 번도 홍보라는 걸 안 했다는 거죠. 홍보라는 걸 한 번도 안 했는데 세계인들은 온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내인들도 오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갖고 경쟁력을 갖고 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허브가 굉장히 민간요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유독 우리나라의 약용작물에 대한 우리나라 토종작물에 대한 토종농산물에 대한 이런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용작물을 활용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기능적인 역할은 있다. 기능적인 역할이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발효식품이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고분자들이 저분자로 되고 그 저분자가 우리가 흡수를 했을 때 걔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이나 어떤 물성들 그 다음에 흡수력이 좋아졌을 때 걔가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큰 몫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발효식품 중에서 유럽의 발사믹 식초는 어느덧 요리하고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고 일본의 가고시마에서 흑초라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흑초라는 단어 자체는 뭔가 신비롭게 보이지만 그 자체는 어차피 공기 중에 산화요소에 의해서 갈변화되어 있는 갈색 식초죠. 그런데 마케팅에 성공한 거고 또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에 하는 사과 식초, 그 중국의 뭐 산서등 지역에 나오는 식초. 그런데 한국에서 나오는 이 약용작물 식초나 다양한 식초들이 이러한 식초하고 전혀 뒤질 게 아니고 기술력으로나 다양성으로나 전혀 뒤처질 게 아니니 저는 이런 부분에 분명히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생각해서 제가 약용작물을 앞으로 필두로 한 다양한 제품들을 식초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지금 2년 가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어서 다양한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쓰죠. 다양하게 많은 것에 신경을 써야 되고 분명히 그런데 그중에 건강이라는 부분에 이번 계기로 한 번 더 또 면역 체계라는 부분에 한 번 더
사람들이 각인하게 된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다양한 건강 보조식품도 이제 곁에 두게 되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순간에도 끝나고 나면 우리는 뭔가를 마시고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마시고 드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됩니다. 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은 우리 몸을 운영거리는데 역할을 하죠. 그 역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김치를 비롯한 된장, 간장, 식초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미생물이 지 역할들을 한번 해서 흡수를 잘 되라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롭고 또 이롭다는 것을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셀지에서도 의학 잡지에서 발표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점 인정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로 우리만의 것으로 우리만의 기술과 다양성, 우리의 가치를 갖는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립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가치적인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맞는 빨리 속전속결로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빨리 진입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 방법과 더불어서 투트랩이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금은 시간을 갖고 좀 더 우리 것답게 좀 더 발휘의 의미에 맞게 그렇게 가서 뭔가 교육이 빨리 이루기보다는 시납으로 천천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도 천천히 나왔을 때 그 가치는 분명히 통할 거다. 앞으로 삶의 질을 생각하는 시대가 점점 더 서양부터 더 그 가치가 높아진 데 있어서 시간의 미학 이런 구호에 그친 게 아니고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분명히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가치를 중심으로 했다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